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창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블로그로는 종종 근황을 올려드렸는데 유튜브는 잘 올리질 않아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싶다고 유튜브도 찾아와 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돌아와야 좋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창한 컨텐츠보다는 그래도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저의 지난 1년과 그리고 현재 근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저처럼 정말 많이 힘들어봤다가 다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많이 힘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과거의 저처럼 지금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정말 좀 당차게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글을 쓰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 역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서 밤에 잠들기가 어려웠다는 점과 그리고 겨우 잠에 들어도 항상 악몽을 꿨었어요. 악몽에서는 항상 그 시험장에서의 제 모습이 나왔었고 저는 항상 울면서 깨어나거나 온몸이 정말 땀범벅이 된 상태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3시간,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정말 많았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정말 많이 악화되어 갔었어요. 제가 이성적으로는 계속 블로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난 일이니까 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정말 머리처럼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수능 관련된 영상만 떠도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당장 그 자리를 뜨고 싶어지고 혹은 눈물이 나고 영상이 아니더라도 집에 굴러다니는 수능 관련된 문제집만 봐도 똑같이 공황 증상이 오더라고요. 무기력감은 점점 더 심해져서 정말 몇 날 며칠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날도 많았고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좌절감이 너무 심해져서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방 밖을 나가야 할 때 지나다니는 차를 보면서 그냥 차에 치이고 싶다던가 혹은 꼭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져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누워만 있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저는 정신과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은 오지 않았고 수면제를 강도를 점점 더 높여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까지 오니까 저는 정말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학을 자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수능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가원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현장을 느끼고 다시 모의고사를 보고 다시 종소리를 듣고 다시 감독관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제가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는지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해를 못하실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저 스스로도 머리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몸이 자기 멋대로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를 꽉 깨무니까 이 여기가 너무 아파오고 그리고 막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만 해도.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가원 모의고사를 패스한 적이 없었는데 6월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멘탈이나 몸이나 마음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내면 근력을 키우는 것이나 멘탈을 키우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블로그에도 공유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만 가고 자꾸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더 방구석에서만 누워서 그냥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보게 되고 도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몸도 많이 안 좋았어서 몸을 회복을 했어야 했었는데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다 보니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냥 미친 극단적인 낙관주의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비관적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나아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다니면서도 저는 결국 계속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태를 벗어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이 당시에는 내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보다는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게 과연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았고 유튜브 채널도 내렸었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지 않았고 인스타도 비활성화를 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계속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 혐오도 너무너무 심해지고 뭘 해도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변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도 되게 심해지고 그런 우울함이나 자기 혐오가 계속 저를 무겁게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상태에서 좀 나아질 수 있었던 계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 집이랑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가족분들이 여행을 가시게 되면서 그 집에 가서 제가 그 집에 있는 강아지를 돌봐줘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렇게 강아지를 돌보고 강아지랑 교감을 하면서 제가 좀 상태가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강아지를 돌보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나에게도 조금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강아지들과 너무 뜬금없지만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느 정도 저는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해요.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다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그런 고민 같은 것을 털어놓을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많이 보고 취미를 찾아야지 사람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해서 저의 취미를 찾기 위해서 체스를 시작해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뭘까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그렇게 생전 안 다니던 노래방도 다녀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삶의 화력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뭔가 마음을 회복하면서 가장 크게 변했던 것 중 하나가 예전에 저는 약간 쿨한 사람이고 싶고 찌질하지 않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은 찌질한 면이 있고 항상 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나서 부담감을 좀 많이 내려놓고 만약 이번 수능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대학에 가면은 평생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걸로 학생들한테 겁을 주면서 공부 자극을 시키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좋지 못한 대학에 가면은 그냥 난 차라리 평생 증명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낮게 나와도 돼. 4등급 나와도 되고 3등급 나와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점차 숨통이 트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신청을 했고요. 근데 신청을 하면서도 너가 이거를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 완주하게만 해도 너는 진짜 대단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9월 모의고사를 받고 실제로 저는 도망치지 않고 다 응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보기 전까지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은 막 3, 3, 3, 3 이렇게 나왔었어요. 국어가 3등급이 나온 게 진짜 현역 때 말고 처음이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막 고전 소설에서 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이 뭐지? 원이 뭐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아예 감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서 뭐 3등급이 그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점수에 좌절하기보다는 진짜 진심으로 다 완주한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내 한계를 한번 부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나는 시험을 응시하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내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시험장에서 점수를 들으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다 응시를 해냈어.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정말 그 6월 모의고사 때는 응시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풀었는데 국어, 수학 외에 다른 과목은 풀지도 못했고요. 국어를 처음 보는데 막 독서란 지문을 풀면서도 막 너무 헐떡헐떡거리고 막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막 올 것 같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겨우 완주를 했었는데 그렇게 모든 지문을 다 푸는 데까지 거의 막 2-3시간이 걸렸었고 그걸 보고 나서 진짜 한참 동안 누워서 혼자서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다독였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약간 공포감이나 이유 모를 두려움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월 모의고사에서 그런 성적이어도 다 완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모의고사 응시를 성공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험생처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고자 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건 하나도 풀지 못하고 기출만 본 채로 수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능을 받고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 공개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리 어떻게 된 거냐고 물리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수능장에 갔을 때 국어, 수학, 영어를 풀 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담대하게 왜냐면 계속 그냥 4등급이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만 다 맞추자는 마인드를 푸니까 별로 떨리지도 않고 되게 잘 풀었었어요. 근데 약간 한국사 시간 즈음부터 갑자기 심장이 되게 쿵쿵쿵 떨리더라고요. 진정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계속 떨리더니 물리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막 물이 마시고 싶어지고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를 푸는데 거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거의 1분에 한 번 걸로 막 시계를 보게 되고 5분 종이 치자마자 그냥 바로 펜을 내려놨었어요. 혹시 모를 변수가 있진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다 못 푼 것들 당연히 다 못 풀었었거든요. 못 푼 것들은 다 5번으로 찍고 펜을 내려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는 시간 동안은 이렇게 가채점을 썼는데요. 제가 이번 수능에서는 처음으로 가채점을 썼어요. 왜냐면은 그냥 어떤 빌미도 주기 싫어서 한
3분 정도 남기고는 그 컴사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가채점을 처음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 물리 시간에도 그렇게 가채점을 쓰고 OMRG를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지를 내고 지구과학 시간을 보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심호흡도 하고 한 번은 그래도 잘 끝내고 나니까 좀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너무 오버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에는 그래도 좀 정신줄을 잘 잡고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당시 지원까지 마무리해서 고려대 가정교육학과에 붙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뻤는데, 왜냐면 정말 제가 고려대 갈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블로그에 올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생각보다 제 이웃분들 중에 고대생이 왜 이렇게 많은지, 고대생 분들이 막 환영한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저를 옛날부터 봐오신 분들, 삼수할 때도 봐오셨던 분들은 그 성적이 제 커리어 하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특히 성적이 잘 못 나왔던 것이 물리고 영어고 하니까 아쉽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리나 영어 때문에 메디컬을 못 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 한 번 더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좀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번 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 마지막 수능이에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능이라는 게 운이라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작용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전 진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올해 물리랑 영어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올리더라도 꼭 그게 수능에서 성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두 번째로 제가 더 이상은 메디컬에 큰 뜻이 없습니다. 올해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요. 사회적 체면이나 이런 거 다 떼어놓고 정말 저의 찌질한 면모까지 다 파헤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메디컬을 꿈꿨던 것이 내가 진정으로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타이틀이 갖고 싶어서였더라고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대요. 나의 타이틀이 어떤지보다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더 집중해야 한대요. 그래야지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게 딱 설 수 있대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근데 저는 계속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좀 기도도 하면서 찾았던 답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세계가 넓혀지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던 사람들의 처지가 더 잘 공감이 된다든지, 거기에 더 이입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처지에 더 잘 공감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능력으로 미천하지만 어딘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술의 상한선, 경제적인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더 발전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 절망의 하한선을 그래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1년간 깨달았던 것이 좌절에는, 절망에는 하한선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락은 정말 끝도 없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못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는 행복하겠지,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는 낫잖아, 그때보다 더한 나락은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었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고,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들 다 가는 학교도 못 가고 입학식도 못 가고 병원에서만 살고
성적도 막 다 전교 꼴찌 다 고등어 뜨고 이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겪었던 1년은 그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좀 크게 깨달았던 것이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그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회가 너무나도 정교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사회는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 완벽하게 써내린 시나리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같았으면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고 선한 사람은 무조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억울함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것들에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은 불완전해서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그런 세상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나는 지금 억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억울함을 해소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세상에.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의 불행을 더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군 나락이고 이런 여론들이 수십 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론을 바꾸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공신력 있는 판결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판결조차 돈이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나는 그런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저의 지금 이 순간에서의 꿈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다 보면은 또 다른 꿈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제 이야기였고요. 요즘에 저는 사실 입학을 앞두고 설렘보다는 조금 걱정으로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자취방이나 등록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렘도 있습니다. 제가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라는 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아예 그 과가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지원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당연히 성적을 보고 안정적인 과를 찾아서 넣은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제가 너무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하는 그런 주제들이더라고요. 아동 발달이나 가정 안에서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작년 한 해 저를 돌아보면서 또 많이 공부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대학에 가서 배운다는 것에 대한 또 설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걱정과 적당한 설렘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런 과정들을 블로그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긴 장문의 메일이나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런 터널 속을 지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의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분들께 절대 당신들이 혼자가 아니고 무조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무조건 이겨낼 수 있으니까 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수능에서 뭐 찍은 걸 맞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나아질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울컥했던 게
제가 이제 수능 교재들을 처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당근마켓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험생들한테, 다른 수험생들한테 전해주면서 응원을 하는 편지를 써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수험생활이. 그래서 무슨 말을 써줄까, 뭐가 꼰대처럼 들리지 않고 뭐가 적당한 응원이 될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 뭐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시,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봤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제가 다 한 번씩은 본 적이 있는 시인 거예요. 문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댓글에서 보거나 블로그 댓글에서 보거나 혹은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 듣거나, 막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시를 보내주거나 혹은 블로그 댓글에 뜬금없이 막 시가 있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나같이 그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댓글을 써주셨던 분들이 그 인터넷에다가 수험생을 위한,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수험생을 위한 시, 뭐 이런 걸 치고 그거를 막 필사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하셨다는 것을 상상하니까 괜히 막 울컥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때 진짜 난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저조차 못 믿었던 저를 계속 믿어주시고 계속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고 막 메일로도 계속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제가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랐던 것들도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너무 상투적이고 올거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저에게 그렇게 시간을 쓰고 정성을 써서 어떻게든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봉사도 하고 꼭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